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시입니다. 주말 날씨가 좋았는데 잘들 보내셨나요? 4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의 원 UI 4.1.1 업데이트가 하반기 전략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와 함께 출시될 것이라고 해외 매체 샘 모바일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은 현재 24종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 UI 4.1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 UI 4.1.1 업데이트로 개발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 폴더블 라인업에 원 UI 4.1.1 업데이트를 먼저 제공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원 UI 4.1.1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많지는 않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 개선보다는 폴더블폰 최적화된 멀티태스킹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13 기반 원 UI 5.0 업데이트도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말 갤럭시 S22 시리즈를 대상으로 베타 프로그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출시될 갤럭시 S22 FE, 갤럭시 S23 일부 모델에 미디어텍 칩을 탑재할 것이란 루머가 전해진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전해졌습니다. 해외 매체 폰 아레나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춘 VN8888은 디멘시티 9000 기반 갤럭시 S22 FE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팁스터 요게시 브라 역시 삼성 플래그십에 미디어텍 칩셋이 탑재되는 일은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보급형 스마트폰에 미디어텍을 사용하고 있지만 플래그십 모델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칩셋과 엑시노스 칩셋을 교차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출시될 갤럭시 A 시리즈 최상위 모델에는 미디어텍 칩셋이 탑재될 수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구글의 차세대 픽셀 7 시리즈의 카메라 사양이 이전 모델과 동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작년 출시한 픽셀 6에는 5000만화소 메인 카메라와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된 듀얼 카메라가 제공되며 픽셀 6 프로에는 4800만화소 망원 카메라가 추가된 트리플 카메라가 제공됩니다. 팁스터 요게시 브라는 트위터를 통해 픽셀 7 시리즈에서는 픽셀 6 시리즈에서 볼 수 없는 동일한 카메라를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카메라 센서는 일부 최적화가 이루어지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은 전통적으로 픽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하드웨어에 의존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픽셀 7 시리즈 중 일반 모델은 6.4인치에서 6.3인치로 작아지며 프로 모델은 6.7인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OLED 패널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iOS용 새로운 스위치 투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했습니다. 구글은 스위치 투 안드로이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앱을 이용하면 아이폰 사용자가 더욱 쉽게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이 앱을 사용해 사진, 동영상, 연락처, 캘린더 일정 등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안드로이드 기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무선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앱은 친구와 가족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이메시지 끄기 등 중요한 설정 과정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차기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LTPO OLED 패널을 단독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DSCC의 로스영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4 프로 모델만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독점 공급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아이폰 14 6.1인치, 아이폰 14 맥스 6.7인치, 아이폰 14 프로 6.1인치, 아이폰 14 프로 맥스 6.7인치 등 4종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4 프로에 LTPO 패널을 단독 공급하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LTPO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6.1인치 ATPS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 BOE는 올해에도 아이폰 14 모델에 동일한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서드파티 앱에서 M2 칩셋으로 실행되는 최소 9종의 신형 맥 제품의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외신인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테스트 중인 신형 맥에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M2 칩이 탑재된 맥 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북 에어에는 8개의 코어 CPU와 10개의 코어 GPU를 탑재한 M2 칩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13인치 맥북 프로에도 M2 칩이 탑재되며 맥북 에어와 동일한 M2 칩을 탑재한 맥 미니를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M2 프로 칩을 탑재한 맥 미니 변종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14인치, 16인치 신형 맥북 프로에는 M2 프로 및 M2 맥스 칩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M2 프로 칩에는 64GB 메모리와 함께 12코어 GPU, 38코어 CPU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신형 맥북 에어, 저가형 13인치 맥북 프로, 신형 맥 미니는 연내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6월에 열리는 WWDC 2022에서 최소 2종의 맥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6월 6일 열리는 WWDC 2022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맥 신제품 2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외신인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6월 WWDC 2022에서 2종의 새로운 맥 제품을 선보일 예정인데 이 중 하나는 업데이트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신형 맥북 에어가 유력합니다. 신형 맥북 에어는 달라진 디자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M2 칩셋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애플이 6월 선보일 또 다른 제품은 디자인이 변경된 27인치 아이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형 27인치 아이맥은 M1 기반 24인치 아이맥과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고 화이트 베젤과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애플은 2020년 11월 출시된 M1 칩을 탑재한 13인치 맥북 프로의 후속 모델로 M2 칩셋이 탑재된 새로운 보급형 맥북 프로를 올해 안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AMD 젠4 CPU와 관련되어 최근 MSI의 B650 보드에서 일부 ES 샘플이 구동 중인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구동 사진은 트위터 9550 프로를 통해 게시된 내용으로 AMD의 차세대 메인보드인 B650 칩셋 기반에서 일부 CPU가 구동되고 있으며 MAG B650인 것을 보아 MSI 메인보드에서 테스트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CPU 전압이 1.532V라는 내용 외로는 유출된 내용이 없어 아직 정확한 예측은 하기 힘드나 저번 4월에서 5월 젠4 CPU의 양산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 만큼 정황상 출시 전 최종 엔지니어링 샘플을 통해 일부 벤치마크 및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AMD 젠4 CPU인 라파엘은 차세대 PCIe 5.0과 DDR5 플랫폼을 공식 지원할 예정이며 메인보드 소켓에 있어서도 기존 AM4가 아닌 AM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윈도우 11 일부 실험 기능 업데이트 기능 중에 맥OS와 유사한 기능이 담겨져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윈도우 11 실험 기능에서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는 피크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애플 맥OS에 있는 퀵 룩 기능과 같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 해당 파일의 내용과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확인된 동작 방법으로는 Shift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같이 누를 경우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소 아쉬운 점은 애플의 퀵룩과 같은 일부 파일 편집이나 파일 공유와 같은 기능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윈도우 11 실험 기능으로 업데이트된 피크 기능은 현재 윈도우 11의 파워 토이스의 독점 기능으로 제공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식 업데이트 및 출시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텔의 최신 CPU인 엘더레이크와 관련되어 IHS의 휨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요 외신 탐사 하드웨어를 통해 추가 확인된 내용으로 인텔이 현재 엘더레이크 CPU에 있어 IHS의 휨 그리고 일부 PCB의 평평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인텔 공식 대변인은 이와 관련되어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굳혔습니다. 해당 IHS 휨은 인텔 엘더레이크 12세대 CPU에 있어 제품을 장착할 경우 일부 평평도가 일정하지 않아 쿨러 장력이 불균형하게 전달되며 이는 CPU IHS와 메인보드 백플레이트의 휨 그리고 더 나아가 CPU의 온도에 있어서도 더 높을 수 있다는 이슈가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텔의 공식 입장은 메인보드의 백플레이트 굽힘 현상의 경우 CPU와 소켓 사이에서 가해지는 요소로 뒤틀림이 발생하기에 이번 인텔의 IHS 편향과 백플레이트 굽힘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CPU의 IHS를 변경할 경우 제품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전한 만큼 이번 IHS 휨 이슈와 관련된 대응으로는 이번 공식 입장을 통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첫 외장 그래픽카드인 아크 알케미스트인 A350M과 관련되어 최근 DTT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 뻘진 연구소 사도델카 등의 유튜버 등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DTT란 인텔 다이내믹 튜닝 테크놀로지 기술명의 약자로 인텔 드라이버와 관련된 옵션으로 디폴트 옵션으로는 해당 옵션이 활성화되어 제공되는데 문제는 해당 옵션으로 인해 성능 하락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오버워치 플레이 영상 속에서는 평균 프레임의 성능 차이가 DDT를 켰을 때 55프레임, DDT를 껐을 때 121프레임 성능을 기록하여 성능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으며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도 DTT를 ON에서 오프할 경우 약 70% 이상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외신들에선 인텔의 아크 A350M을 비롯하여 해당 GPU를 탑재한 갤럭시북 2 프로의 성능 하락이 발생한 이유는 DTT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문제는 해당 DTT를 비활성화할 경우 CPU와 GPU 모두 높은 클럭으로 동작하여 소비 전력이나 발열적인 측면에 있어서 취약해진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삼성의 GOS 이슈와는 달리 해당 인텔 DTT는 일반적인 벤치마크에 있어서 성능 하락을 푸는 일명 벤치마크 치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여주며 사용자가 간편히 드라이버 단에서 해당 DTT 옵션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텔 DTT 성능 하락 이슈는 사실 이번 아크 A350M에서만 발생된 게 아니라 ASUS ROG Flow Z13 노트북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던 이슈인 만큼 노트북이라는 플랫폼상 소비 전력 및 발열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하는 요소로 OEM 제조사에 따른 세팅 차이라는 분석도 있어 향후 인텔에선 이와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4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 A350M이 결국 랩톱에 먼저 탑재되면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외장 그래픽으로서의 첫 시도인 만큼 드라이버 등에 있어서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피드백을 잘 받아서 성실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PC 버전 외장 그래픽카드가 출시되기 전에는 해결되어 그래픽카드 두 업체를 긴장하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4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세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